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어서 네. 오십시오.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변호사인데 일종의 친정의 검찰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친정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오래 검사 생활을 한 오래든 건 아니든 예. 네, 그런 게 이제 꼬리표가 따라 붙는 거죠. 예. 이를테면 법원에 몸담았던 변호사들은 판사 출신이라고 예. 부르고, 근데 친정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도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제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검찰의 나쁜 모습만을 많이 봤어요. 뭐 스폰서 문화, 그리고 네. 밤의 유흥 문화, 그리고 상간의 성희롱, 그 아이고. 사건을 뭉개는 네. 거까지 해서 사실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실망감과 개인적으로 그 우울감이 너무 컸고요. 그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네네. 그리고 사실 나와서는 검찰의 신세지는 형사 사건을 들고 가서 봐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 뭐 형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저의 영업에는 타격은 없습니다. 네,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게 먹고 사는 거하고는 별반 상관없다. 근데 지금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부터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스폰서, 유흥문화, 밤문화, 또 성희롱, 사건, 검찰에서는 암장이라고 그러죠. 있는 사건을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건가요? 스폰서라는 건 뭐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 전관 이유를 받는 변호사들의 대접을 말하는 건가요? 뭔가요? 그렇죠. 그 지역의 검찰 정관의 변호사가 뭐 밥 사고 술 사고 룸살롱에 데려가는 아이고, 걸 제가 네. 목격을 했고요. 골프 접대 그리고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불려가지 않아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대기업 임원이 와서 그 회식비를 내고, 대기업 임원이 검찰청에 와서 왜 회식비를 냅니까?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될 임원이나 그 재벌 가족들, 재벌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사실 일종의 보험,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그렇죠. 거군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돈보따리를 쌓아들고 오는 문화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서로가 부담되고 네. 평소의 관계를 닦아둬서 그것이 양심의 작동을 방해하는 그 기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사건을 봐준 게 아니라 나의 재량 범위 내였고 우린 친한 사이니까,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 검찰에 계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인천지방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인천지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렇게 사건이 잘 많은 나가는 데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검사일수록 힘이 센 스폰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윗기수 정도라면 지역의 그 뭐 업소 주인들 정도가 스폰서라면 부장 네. 검사님은 대기업 임원이 와서 회식비 내고 대기업 임원의 지갑을 부장이 뺏어서 뭐 자기 지갑처럼 거기는 신용카드도 쓰고 뭐 저희한테 용돈 택시비 이런 것도 수표 턱턱 안기고 그렇게 겪었으니까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충격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성희롱 같은 경우도 그럼 선배 검사 또는 뭐 보직이 있는 검사의 성희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 검사장이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가자거나 뭐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으니 나와라던가. 네. 예. 더 이상은 안 듣고 싶을 정도로 흉악한 얘기들. 그런데요, 검사들은 지금 이제 소위 검수완박 또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를 할 때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좀 전에 들었던 말인데 부패 완판이 된다. 부패가 완전히 팜치게 되고 또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된다. 피해자들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늘 하고요.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거악 일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거악을 일소할 수 있는 유일한 투명한 깨끗한 세력은 검찰뿐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는데 실제로 검사였던 분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네요. 일상적 부패네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검찰은 구성원들이 동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2천여 예전에 명의 검사 검사가 동일체 원칙이란 게 있었죠. 2천여 명의 네. 검사가 학연 그리고 근무연으로 다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
초임 검사라면 첫 임지에서 2년을 근무하고 그다음 임지에서 2년을 근무하고 이런 거를 임지를 바뀔 때마다 1학년, 2학년이라고 부르는데 3학년 정도가 되면 전국의 검사를 직접 알든 한 달이 건너서 알든 다 알게 된다고 네네. 얘기를 해요. 게다가 학연도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이 돼서 청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던 사람이 청탁을 하면 네. 부탁을 하면 그건 뭐 게다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을 때는 중불나게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는 이제 구성원 간의 동질성에서 오는 거역을 하기 힘든 문화가 네, 있고요.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가 예.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리고 검찰에서 묻은 사건, 뭉갠 사건은 어디에서든 노출되는 법이 거의 없죠. 무슨 큰 계기가 돼서 폭로되지 않는 한은요. 그렇죠. 네, 뭐 경찰이 검찰 사건을 보안 수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네. 근데 경찰은 구성원에서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경찰 공무원 시험 뭐 출신, 간부고생, 경력 채용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줄 세워서 뭐 압박을 한다든지 그 명령이 지시가 먹힌다든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그 자기 지휘 라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뭔가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녹음부터 누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찰 기능도 굉장히 실질화되고 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감찰 자기 보호를 예. 위해서도 그런다는 예. 말씀이네요. 감찰에서 문제가 돼서 옷을 벗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경찰은. 그런데 검사들은 일단은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게 퇴임 후의 수입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감찰도 워낙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연루돼서 옷을 벗더라도 변호사로서 여전히 잘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감찰 기능이 더 잘 작동하는 데는 경찰이고 경찰의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청탁, 외압이 먹히지 않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아니, 근데 경찰의 감찰도 좀 문제는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죠. 뭐 너무 심한 것이 문제죠. 지휘부의 군기잡기식 감찰이 많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렇죠. 감찰 기능이 너무 강해서 문제죠. 네, 사람 잡는 네. 감찰이라고 하죠. 그러나 검찰은 아예 감찰 스스로 자정작용이랄까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촘촘하게 학연 또 뭐 근무연 또는 뭐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패 구조다라고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부 고발을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저 사람은 왜 검사로서 저러지? 저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이 아니요, 변호사님 그렇다는 게 괜찮습니다. 아니라 그런 비판이나 그런 댓글들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으시게 되죠. 하여튼 지나가는 근데 저는 댓글이라도. 검찰의 문화가 네. 비정상적인 문화지 적응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정상적인 문화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